가상자산과 AML에 대해 한혜선 변호사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한혜선 변호사입니다. 가상자산과 AML 분야에서 2021년에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와 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12월 14일 기준으로 현재 총 18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2021년 한 해 저희 법무법인 리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AML 시스템 구축과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다음 네네. 네. 그 주로 어떤 내용이 우리가 도와드린 내용인가요? 네, 가상자산 사업자가 AML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한 신고 시에 사업 추진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AML 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AML 구축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실제로 그 작동하는지 그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라는 절차를 통해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부 통제나 고객 확인, 거래 모니터링 이런 핵심적인 포인트에 있어서 규정, 조직이라고 하면 실제 담당 부서를 말하는 건데요. 규정이나 조직, 시스템을 점검을 하고 실제로 이것이 작동할 수 있는지, 작동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자문을 드렸습니다. 네네. 네, 네. 한혜선 변호사님. 내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내년 전망에 앞서서 지금 아직 18개 가상자산 사업자만 신고 수리가 완료돼서 아직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시에 뭐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시고 어떤 대비가 필요하신지 잠깐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실 때에는 AML 시스템 구축과 ISMS 인증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시간과 비용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고, 특히 회사마다 주어진 조건이 다르고 사전에 서비스 전에 인적, 물리적 투자가 선행되어야 되다 보니까 각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서 준비 로드맵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AML 시스템이나 정보보호 관리 체계가 실제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위험을 감지를 해서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차원인데요. 그러다 보니 저희 법무법인은 주로 그런 기준이나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년에도 계속 준비를 하실 텐데 가상자산 사업자 신규 신고를 하실 때 가장 어려움이 지금 있는 부분은 ISMS 인증을 받으려면 2달 이상 서비스를 실제 운영한 사업자에 대해서만 획득이 가능한데, 지금은 특근법 신고 유예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신규 사업자가 2달의 서비스 기간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신규 ISMS 인증을 받지 못하고 그 결과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구조적인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실 수는 없을 거고, 구조적인 이런 문제가 해소되는 것을 대비를 해서 로드맵을 가지고 계속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한 변호사님. 특근법상 가상자산 사업에 포함되면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하려면 ISMS를 받아야 되고 돈 세탁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ISMS를 받으려면 2개월간 실제 운영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게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 맞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기 전에는 이 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딜레마가 있네요. 그러면 기업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 그러면 가상자산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모델을 설계해서 일단 좀 수행을 해보다가 신고를 내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식의 대안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로드맵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조, 이 교착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말씀을 그런 취지를 좀 반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네. 어느 범위에서 서비스를 그러니까 최대한 런칭을 해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좀 이게 2022년에는 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2022년에는 그 가상자산이 지금 특근법에서만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데 업권법 논의가 심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아까 NFT와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도 디지털 아트에 대해서 잠깐 논의가 있었지만 그 NFT가 특근법상의 가상자산에 해당하느냐 여부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좀 결론이 나면서 그에 따라서 AML 시스템 준비도 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그 가상자산 업계는 그 업계에서 비즈니스의 유형이 정리가 되고 또 각 개별 사업자마다의 목소리를 내서 그것이 규제와 제도로 반영이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ISMS 인증이라는 그 교착 상태의 문제나 NFT의 새로운 비즈니스 유형이 AML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특근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런 현안 이슈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예의주시를 하면서 또 목소리를 모아 나갈 필요가 있고 저희 법무법인님도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업계의 목소리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사실 특근법에 가상자산 사업이 들어간 이유 자체가 바로 이 돈 세탁 방지를 위한 것이니까 이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법규 위반이 되고 굉장히 사업 수행에 심각한 지장, 심지어 중단까지 될 수 있는 중요한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그 사전 질문 있나요?